조금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제가 사실은 강의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고민들을 오늘 참여하신 우리 시민 패널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중에 이제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아니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걸 할 때 제일 불안한 게 시간을 지키는 건데, 안에 시계가 사실 안 보여서 제가 여기 시계를 뒤에 살짝 갖다 놨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지금 예상보다 한 5분 정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 정도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동안 공공의료와 시민 참여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3, 2009, 2015, 왠지 숫자가 6의 간격을 두고 증가를 했죠. 그리고 2020년, 마지막에는 5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마 눈치가 빠르셔서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3년이 사스, 2009년이 신종플루, 2015년이 메르스, 2020년이 우리 코로나. 참 지긋지긋합니다, 그죠? 자, 이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겪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환자들이 이 전국에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병상이 부족해, 큰일 났어, 어떻게든 좀 해봐, 이런 얘기가 많은 언론,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개선이 되지 않고 2020년이 됐는데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공공의료가 중요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야 돼 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그런 메시지는 또다시 2020년도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도 병상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는 대구의료원이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해줬는데, 경남에는 진주의료원이라는 의료원이 있었는데 이 의료원이 2013년도에 폐쇄가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과연 진주의료원이 지금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을 하게 되어졌고, 결국 진주의료원은 다시 건립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든 상황이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대구에서도 원래 2021년 2월 18일 날 첫 번째 작년 2020년 2월 18일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후 1년째 해당되는 이 시기에 시장님께서, 권영진 시장님께서 이 코로나 1주년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 대구에도 이런 공공의료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2의료원을 짓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구에서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이게 대구뿐만 아니라 울산이라든가 아니면 광주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이미 이 울산과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더 진도가 더 많이 나가서 시민들이 이런 공공의료원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공공의료원을 만들어 달라라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움직임까지 이미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실 대구는 아직까지 이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왜 이제 공공의료라는 걸 얘기할 때 왜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하려면, 건강의 권리에 대한 어떤 이게 우리가 과연 정말 당연한 권리인데 이걸 누리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공공의료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누구에게나 건강할 권리가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건강할 권리, 줄여서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가진다는 건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국민으로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계보건기구 헌장 WHO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건강권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조에, 몇 가지 조에 나누어져서 이 건강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권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건강할 권리를 우리는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요? 자, 이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좀 사건들이 있었죠. 코로나 기다리던 산모가 결국 애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일들. 그 다음에 모 신장화 중환자실의 교수가 소아 환자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아마 우리 앞에 신교원 과장님께서는 조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아 사망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1년 안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 영아 사망률로 이야기하는데, 영아 사망률이 가장 최근 통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북이고, 그 다음 높은 지자체가 대구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의아스러우실 겁니다. 대구는 상급종합병원이 5개나 있고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이 잘 갖춰진 도시인데 왜 대구의 영아 사망률이 이렇게 높을까? 자, 대구를 조금 떠나서 다른 지역에 경북의 저 위쪽에 있는 봉화, 영양 이런 데 계신 산모들은 임신을 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는 산전질환도 어렵고 출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애를 가지려면 이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내가 이 건강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가야만 이런 서비스를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이국종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아주대학가의 외상을 전공하시는 우리 국민적인 영웅이시죠. 그래서 이국종 신드롬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 죽음에도 계급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외상을 당하면 살고 어떤 지역에서 외상을 당하면 죽고, 이런 지역 간의 어떤 이 격차들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건강할 권리,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이 건강할 권리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구 안에서도 대구의 어떤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나타내는 기대 수명을 지표를 기대 수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구시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 사이에 6.8년 정도의 기대 수명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잘 사는 사람마다 6.8년이 수명이 짧은 겁니다.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또는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표를 우리가 건강수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건강 격차가 대구에서 12.7년이나 벌어집니다. 자, 이 굉장히,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조금 화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과연 대구에 있는 대구 시민들은 의료 서비스들을 잘 누리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실제 그 결과를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입원 사망비라는 지표가 있고 응급 사망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입원 사망비는 우리가 급성 질환으로 입원해서 태어난 지 30일 안에 이제 죽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다 보정했을 때도 보면 빨간색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높아져서, 대구는 보면 대구의 동북권은 이 중증도에 비해서 1.18배 더 많이 죽고,
서남권은 1.22배 더 많이 죽는 걸로 나타납니다. 응급질환인 경우도 역시 비슷하게 훨씬 더 중증도에 비해서 더 많이 죽는 것들이 실제적인 데이터로 관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건강할 권리에 대해서 누구나 건강권을 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건강 불평등 문제, 이게 그냥 냅둬도 그냥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공공의료가 과연 무엇이냐? 자,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료라는 것은 당연히 의료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인 의료 안에 공공이란 말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입니다. 왜 의료는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왜 공공의료라고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분들은 공공의료라는 개념을 딱 듣자마자 떠올리는 게, 제공기관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거겠구나, 또는 민간 의료와 반대되는 개념이겠구나, 또는 국가의 돈이 투입된 어떤 의료를 공공의료라고 얘기하겠구나, 이런 이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건데, 실제적으로 공공의료의 정의가 무엇인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관련된 법이 공공보건의료 기본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정이 되어졌고, 큰 변화가 2012년도에 한번 개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공공의료 기본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느냐 하면, 공공보건의료 기관, 주체죠. 제공하는 주체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정진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정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봐도 제공하는 주체가 조금 더 다양해졌죠. 그래서 보건의료 기관이라는 말에는 공공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의료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보편적 의료 이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정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공공의료는 법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본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소한 생명과 직결된 어떤 필수 의료 서비스들은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게 공공의료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주로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만을 했다면, 2012년 이후부터는 취약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책임져라가 기본적으로 법에 나타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 안타깝죠. 이런 내용들은 사실 많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현황들은 어떠냐? 지표를 보면 아마 OECD의 기본적으로 병상수를 봤을 때 OECD 평균이 전체 병상수 중에서 공공의료 기관이 71.4%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10.2%밖에 되지 않아서 꼴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조금 더, 아까 전에 기관수로 봐서는 전체 OECD 평균이 의료기관 중에 52.4%인데 우리나라는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국가에서 쓰고 있는 돈들은, 공공재원에 들어가는 돈들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비중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공공에서 쓰는 비용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의료의 비중들은 굉장히 낮은, 이런 아이러니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이야기할 때는 민간 의료 중심의 의료 체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대구에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의외로 종합병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종합병원들이 왜 별로 없느냐? 민간에서 돈을 투자해서 병원을 만들었을 때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구의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보편적인 건강 서비스에 대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 대구의 현실입니다. 자,
보시면 대구의 어떤 통계를 볼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병상 수는 전국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급성기 병상을 갖고 있는 게 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요양병원은 병상은 조금 작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병상이라는 거는 어떨 때 병상은 돈이 수익이 발생되느냐 하면 많이 아플 때 들어와서 검사 많이 하고 수술하고 이럴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실은 거의 우리 호텔의 방과 같은 숙박료에 해당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성기 병상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비용 효과적이고 요양병상들은 그 비용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단점이 있으니까 대구는 급성기 병상은 엄청나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요양병상은 부족하고, 이거를 조금 더 뜯어보면 전체적으로 상급 종합병원과 병원의 비율은 높은데 종합병원의 비중이 낮다는 거죠. 사실 이 종합병원 중에 대구의료원이 이 부족한 대구의 상황에서 종합병원으로서 상당한 역할들을 해왔던 것들이 대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객관적인 자료로 보았을 때 다른 광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급 종합병원에 비해서 종합병원이 부족하니까 이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의료 이용을 혜택을 누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잠깐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환자들이 종합병원이 부족하니까 상급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적절한 환자라는 것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중증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면 이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급종합병원은 가보신 분은 경험하시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경북대학교 병원도 터져나갑니다. 응급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가면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지만 2019년까지 가보면 응급실에 병상이 모자라서 복도에다가 이 베드를 놓고 거기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냐를 봤을 때 결국에 대구의 의료 전달 체계 구조상 종합병원이 다른 광역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공의료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많은 이미지를 떠올렸을 건데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진료라든가 민간에서 안 하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담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공공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역할은 진료입니다. 결국 병원 본연으로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구의 시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공공의료기관들이 채워줘야 되는 게 공공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 마지막 한 1, 2분 정도면 얘기가 마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왜 저희가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 토크 콘서트를 하느냐? 이때까지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들은 좀 취약한 이런 분들에 대한 무료 진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진주의료원의 폐업 과정을 보더라도 진주의료원이 폐업될 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진주 시민들이 진주에 사는 의료 취약계층들 되게 안 됐네. 그런데 나는 아마 상관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공공의료기관은 취약계층 환자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해야 되는 게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공의료기관이 대구시에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대구의료원이 또 대구시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2의료원이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필수 의료 서비스를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시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성남의료원입니다. 성남의료원은 시민들이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의료원입니다.
이 성남의료원이 지금 경기도에서 코로나 시국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대구에서 대구의료원이, 그 다음에 이 경북대학교 병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역할을 하라고 목소리를 내어주셔야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건강권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 아빠거든요. 저희 큰애가 이제 원래 20살입니다. 20살이고 둘째도 이제 아직 중학교 3학년인데 얘들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커가고 있습니다. 아마 별일 없으면 대구에서 자랄 겁니다. 계속 평생을 살겠죠. 얘들이 대구에서 계속해서 자랄 이 대구가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이 권리를 더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결국 여기 계신 우리 시민 패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